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담구 활동은 지역 미역 담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 학교 주변에서 돌미역이 많이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임금님 진상품이었다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저희는 그 지역만의 특징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의 효능을 알려보자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담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촌계 이장님, 인근 지역 대학의 해양학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견내량 해역의 물살이 빨라 저희 지역의 돌미역의 줄기는 타 지역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변 해역의 지리적 특성이 해양생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이는 이후 해양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던 저의 욕구는 해양문화와 기술이라는 교과를 수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양문화와 기술 교과를 수강하면서 저는 해조류의 줄기가 육상식물과 달리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 부착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돌미역이 타 지역보다 유달리 줄기가 발달했던 이유에 나름대로의 답을 추론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뿌리에서 분비되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를 지닌다라는 추가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었는데요. 어떻게 인공화학 물질도 아닌 생물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인간의 신체 내에서 항암 효과까지 일으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3학년 때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 기전 그리고 항암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항암 효과 그리고 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메커니즘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미역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해양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과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하기 싫은 것들을 제쳐두고 남는 것이 간호학과였고, 딱히 싫지 않아서 그냥 나는 간호학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다 보니 문득 2학년 때 저에게 그런 의문증이 다가왔었어요. 나는 왜 간호학과에 가고 싶지? 라는 의문증이 생겼고, 이게 단 하나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요양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에게 지역 노인 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흔한 활동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저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노인분의 안전을 위해서 걷기마저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골절상들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누워만 있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 욕창이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최선의 간호술인가에 대한 의문증을 고민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걷기마저 제한해버리면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런 의문증이 들었었고, 그것을 학교 보건선생님과도 도의를 하면서 노인 간호의 기술이라는 책을 추천받았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노화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개인화된 섬세한 간호가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겠지만, 미래에는 환자의 걷기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 도입되어 그들의 걷기 등 생활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경험을 통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인품 그리고 다양한 환자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줄 아는 인문학적 감수성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지식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우리나라의 간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더 큰 포부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생명과학, 과학 각 한 지문씩을 해결하는 구술 면접에 응시하였습니다. 구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면접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사교육을 꼭 받아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합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면접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로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역대 기출 문제들을 활용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아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먼저 중심 내용을 얘기한 이후 추가 내용을 더하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등을 고치는 데에도 모의 면접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지문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1번 지문을 해설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2번 지문으로 이어가는 실수를 했었는데요.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의아해지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를 깨닫고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정중하게 면접관님들에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후 면접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 않고 면접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저처럼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재학하던 중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었지만 고급 생명과학,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해양 문화와 기술과 같은 다양한 소인수 과목들을 선택하여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더 심화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다 보니 내가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일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특성 과목에 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목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를 뚜렷이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를 당장 결정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 없는 학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부에만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진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